네, 이렇게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아주 갈라디아나 로마서 같이 그렇게 묵직한 게 아니라 아,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기 우리 민족이 여기 뭘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재밌죠? 배달민족, 배달의 민족. 그래서 우리나라가 배달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배달하면 한국을 쫓아갈 수가 없죠. 배달의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여기서는 주로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뭔지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네, 왜 안 돌아가네요 또 아까 잘 되더니 네, 눌러도 다 안 되네요. 네, 가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네요. 네, 이제 되네요. 네. 여기 있는 것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내용은 오늘의 교회 목회 철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민족의 원형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적 일부 혹은 전부가 제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의견이 또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봤던 거에 대한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제 생각을 듣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 딴 의견이 갖고 계신 게 틀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이거 아래로 내릴까요? 네. 이게 제일 먼저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986년도에 사세희 박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86년도에 쓴 책이에요. 이거 내려버려. 네네. 내려버리고. 네네.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 더 내리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배워야 해요.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고 한국에 지게 되는 이유라고. 그걸 갖다 1986년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요새 이 책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절판돼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대만 사람인데 일본 동해대학에 있는데 당시 한국 경제는 일본의 7% 정도였었어요. 일본의 7%니까 얼마야? 15배 차이 났습니다. 한국하고 미국, 일본의 국력 차이가. 그럴 때 이 사세희 박사가 쓴 책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1989년도에 거의 비슷할 때 김영훈 박사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김영훈 박사라고? 네. 김영훈 박사라고 수학자인데 철학자세요. 한국에서 나셨고 일본에서 교육받았고 미국서 또 대학교 다녔고 뭐 카나다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족의 문화나 이런 거에 엑스포즈가 됐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걸 쓰셨어요. 한일 민족의 원형. 그래가지고 또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뭐냐? 민족의 원형은 뭐냐? 이런 책을 썼는데 너무 좋았어요. 뭐 KBS에서 이분 방송 특집으로 많이 했고, 일본도 사람들 데리고 아우리치 비슷하게 가면서 세미나 하면서 가기도 하고 그러신 분입니다.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우리 회사에 이분을 초대해가지고 우리 부서를 전부 다 특강을 듣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민족에 대한 원형들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민족인지.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참고했고, 또 신문이나 서적이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MBC에서 어떤 비즈니스 미팅에서 한국에 대한 걸 얘기를 하니까 MBC에서 오신 분이 자기 방송에 나와서 해달라 그래서 MBC에서 나가가지고 그때 98년도 IMF 때문에 전부 다 우울할 때 그때는 21세기에 한국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가지고 제가 비슷하게 전반부에 대한 걸 그때 강의를 한번 했었죠. 방송에서. 그리고 이제 온누리교회라든지 기타 다른 데서 강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한국은 우랄 산맥에서 쭉 이동해서 한반도까지
오느라고 옛날엔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긴 여정을 했어요. 여정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아,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도태됐죠. 그러니까 DNA가 우수한 사람들만 여기 끝까지 와가지고 여기 쭉 나온 대로 그냥 푹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기나긴 여정 통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DNA가 우수한 사람들만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DNA를 보세요.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이렇게 다 계시다는 거예요. 네? 살아남은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굉장히 강인하고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DNA가. 그 대신 우리가 샘족의 자손이기 때문에 셈이 많아요. 셈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난히 셈이 많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여러분들 찬송도 나와 있죠. 네, 어때요? 우리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시끌벅적한. 우리나라가 동남아에서 제일 시끄러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가장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한국같이 많이 치른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사가 예전에 이랬었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저 때만 해도 그렇게 인사했어요. 두 가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또 하나는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했었어요. 왜냐하면 식사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전쟁을 많이 치렀죠. 엄청나게 치렀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가 많이 유린당했죠. 뭐 몽골, 뭐 중국에 또 일본에 아시아에서 전 국토를 유린당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일본은 한 번도 유린당한 적이 없어요. 전 국토가.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한국만 전 국토를 계속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 민족이냐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침략해서 쭉 가면 여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놔뒀나요? 네? 네. 다 겁탈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이 사실은 아시아에서 가장 혼혈입니다. 가장 혼혈해요. 그래서 사기에서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전국토를 유린당했죠. 사기에 나온 전쟁이 한 980여 번, 986이라고도 얘기하고 한 980번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은 뭔가요? 전쟁이 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개 누구를 숨겨요? 남자를 숨기고 이상하게 여자는 꼭 집을 지켜요. 같이 도망가면 되는데 서부 영화나 불아파에서 나치하고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보면은 영화 보면 대부분 전쟁이 나면은 독일군이 쳐들어오면은 누구하고 누구를 숨겨요? 부인하고 애들을 숨기죠. 그래서 이제 퇴치하고 난 뒤에 막 애들하고 부인들하고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오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꼭 남자를 숨기고 여자가 집을 꼭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더 많이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녀자들에 대한 특별 배려를 해준 게 뭐가 있냐면 사기에도 나오는 게 전쟁 한번 나면은 모년 모월 여기 같으면 여기 한강물에 목욕을 한 여자는 책임을 안 물어요. 동네 바닥에 붙어요. 어느 물에서 목욕을 하면은 책임을 안 물는 거죠. 만약 그 책임 물었다 그러면 다 죽여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혈이다. MBC에서 요건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전부 다 단일 민족으로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가 단일 민족이다. 그러나 혈통은 굉장히 많이 섞였다. 그래서 완전 혼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인한 민족이다. 여러분들 족보 있는 개 길러보셨어요? 병 많이 걸리죠? 네. 우리나라 옛날 황부 어때요? 그냥 병 안 걸리죠? 네. 왜 그럴까요? 네. 혼혈, 막 그냥 다 섞이면은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혼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잡초같이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게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베리아 혹한에 가서도 벌목을 해요. 한민족이요. 그 다음에 사우디에서 건설한다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없대요. 혹한에서도 일하고 사우디에 가서도 하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오지에서도 선교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선교사는 아마존 오지에서도 움막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보면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선교사들은 되게 어떤 집에서 살았어요? 벽돌집에 우리 자랄 때도 아주 부러웠어요. 선교사 사는 집은.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 사람들은 그런 데서 안 살면 죽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아마존 토굴에 살아도 안 죽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프리카도 잘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선교사가 10년 동안 세례를 한 명도 못 준 데서도 한국 선교사는 가서 1년 만에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삼국시대를 보면은 사실 이제 삼국시대가 끝났나요? 우리나라? 아직도 계속입니다. 아직도 삼국시대. 우리나라 참 끈질긴 나라예요. 아직도 지금 부삼국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신라가 가장 약한 신라가 당나라를 갖다 끌어들여 가지고 통일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우리나라를 굉장히 틀리게 만듭니다. 틀리게 만들어요. 그 신라가 삼국시대까지는 화랑도라는 게 있었어요. 화랑도. 그렇죠? 화랑도가 신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백제, 고구려 다 있었어요. 화랑도의 화랑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네, 귀족, 지도계급의 애들이에요. 근데 지도계급의 애들이 군에 가가지고 다 군대 가서 어디로 나갔죠? 후방에 있었나요? 본부에 있었나요? 그린베레로 전부 다 나갔죠. 다 그린베레. 그러니까 삼국시대까지는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었어요. 지배계급층이 피를 흘렸다는 거죠. 피를 흘렸어요. 불합판 이런 게 있죠. 전부 다 리차드 왕후 나가서 진짜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귀족들이 다 앞에 서잖아요. 다 쓴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까지는 그랬다. 근데 신라가 그러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쇼군 보면은 전부 다 싸움은 누가 해요? 네, 영주하고 리더십들이 나가고 사무라이가 나가고. 일본은 더 심했어요. 어느 성하고 어느 성 싸운다 그러면은 그 일반 국민들은 싸우는 게 주로 벌판에서 싸웠거든요. 말 가지고. 그러면 그거 제일 잘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도시락 싸갖고 가서 그 구경했었어요. 전부 다들 앉아가지고. 국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양상이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도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 같은 데는 뭐냐면 지배계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케네디가는 뭐 저기도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가 지배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들을 군대 보내는데 육본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내요? 전투기 조종사로 보냈다가 죽으니까 둘째 아들은 PT정 최전방으로 나갔다. 셋째 아들도 그렇게 보내죠. 똑같이.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죠. 근데 우리나라는 먼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1000년 동안, 그래서 거의 1000년을 갖다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빼려고 그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욕하지 말라는 거야. DNA에 충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군대 갔지만. DNA에 충실하구나. 우리는 전쟁에 찌든 나라인데, 그럴 때마다 누가 일어났어요? 네, 다 도망가는데,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아니라 우리가 평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틀린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봉건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었어요. 어디 나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국 중에 봉건 사회를 안 지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중앙집권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틀린 문화를 갖게 됩니다. 다 비슷하다고 그러죠? 굉장히 틀립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특별히 준마 파워가 있습니다. 준마. 준마는 별동 종족이에요. 뭐 이민가도 뭐 미국 사람들 잘 알 거야. 영어 하나도 모르는 준마가 가서 가정을 누가 먹여 살리나요? 엄마들이 먹여 살려요. 네. 준마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준마 파워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를 지킨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지킨 거는 이 준마 파워다.
여기 남성들이요. 여기 있는 줌마에 대해서 경의의 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우리 줌마. 그래서 한국의 여성 파워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여자는 상대적으로 우성해요. 딴 나라 민족 여성. 남성들은 열성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야, 정력 보강제 그러면 그냥 기를 쓰고 남성들이 먹는지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녹용하고 뭐 인삼에 8, 90% 소비를 한국 사람이 한대요. 한국 남자가. 그러면서 만약 그거라도 안 먹었으면 자손을 못 낳았을지 모르겠다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거예요. 보면 스포츠나 모든 거에 봐서도 여자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여자가 강화되는 거예요. 여자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양반 귀족 제도가 있었나요? 귀족 제도가 있었나요? 귀족 제도.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는 귀족 제도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양반 상민 귀족 제도라고 그러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없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존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이 귀족 제도가 없었을지 모른다.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게. 불합화나 이런 데서는 존경하잖아요. 사람들. 네, 존경해요. 왜 그러냐면 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평민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죠. 나가서 다 싸우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한 저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평민이 양반을 존경하지 않아요. 네? 일본 같으면 어때요? 사무라이나 그거 다 존경하죠. 뭐 다 존경. 우리나라는 존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족 제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도자가 평민을 위해 피를 흘리지 않았다.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없다는 거예요. 불합화, 중국, 일본, 미국까지도 나중에 거기도 지도자 계급에 있다는 사람들 생각하기에 자기가 정말 잘 사는 계층에 있다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최전방으로 내보내요. 육본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본에 보내야 하는 거예요. 가더라도 육본으로 보내고 싶고 전쟁터에 안 나가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동의전을 보면 중국에서 동의전에 이제 예국, 한국 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외국은 뭐냐면 외국 졸졸 쫓아다닌다는 게 외자가. 그러니까 누가 깃발만 들면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그 관광객들 보면은 들면 다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에게 순종해요. 깃발 든 사람이 누군지 상관 안 해요.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다 쫓아간대요. 또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순종하고. 모임 시간에도 9시에 모여 그러면 일본 사람들 대개 언제 나오죠? 9시 5분 전쯤 많이 나오죠. 한국 사람들은 언제 나오나요? 9시에 한 사람 덜렁덜렁 나오고. 야마구치 목사 여기 있을 때 앉아서 서로 얘기를 했어요. 한국 가서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대요. 여긴 뭐 9시에 모여 그러면 자기네 경험은 9시에 오면 9시 5분 전부터 와가지고 9시면 다 와 있다는 거죠. 한국은 9시쯤 가면은 한 명 정도가 나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리고 네, 일본은 얼마나 철저하냐면 일본에서 여러분들 그 한번 경조사 같은 거 가보신 적 있어요? 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회사에 있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상을 당했어요. 부의금 줬어요. 한국하고 똑같으니까 부의금 줬더니 일주일 후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거 왜 주냐 그랬어요. 너 부의금 내지 않았냐? 냈다. 부의금 냈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 부의금 내면 선물 주냐 그랬더니 부의금의 한 70% 정도를 선물로 줘야 한다는 거예요. 70% 이하 주면은 신뢰라는 거예요. 그럼 부의금이 사람마다 다 틀리잖냐? 어디 맞대? 그럼 어떻게 하냐? 한 사람 한 사람 걸 다 봐서 거기 맞는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이야, 우리나라 사람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 백화점 가면 선물 코너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야마구치가 그래요. 처음 오니까 막 너무 힘들었대. 모임은 그러죠. 그다음에 밤 10시에도 문 두들기고 온대요. 저기가 한국 사람은. 여기 일본은 부모 찾아갈 때도 약속해야지만 가거든요. 그런 문화에 한 5년 있다가
그다음에 일본 가니까 일본 못 살겠대. 이게 조인되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이 더 좋대. 여기는 선물 받으면은 그냥 고맙다고 그다음에 주면 되잖아요. 거기는 기념 선물 줘요. 여행 갔다 와서 제가 선물 줬어요. 답례를 꼭 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거의 최소한도 70% 정도 되는 걸 답례를 합니다. 네? 기념 선물도. 우리는 선물 주면 받고 그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런 문화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처음에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은 그런데 한국에 대한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은 참 재밌대. 문무관습이 자기네하고 비슷하대. 네? 중국에서 볼 때. 아, 그런데 지도자들을 잘 안 따른다는 거야. 왕도 별로 안 해보면 전부 다 우습게 한다는 거야. 우습게. 네? 그리고 탈춤은 외국의 탈춤은 전부 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종교적인 게 탈춤인데 한국 탈춤은 전부 다 양반이나 지도자를 깎아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제 과거의 파라다임은 어떠냐? 이게 이제 환경이에요. 과거에 옛날은 다수 팀워크가 있어야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이기고 단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할 때 복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19세기, 20세기의 패러다임이었었어요. 전체. 그러니까 꼭 조종 경기 하는 것 같죠. 코스가 하나 둘 하면 그게 전혀 틀리지 않게 나가야지만 1등하는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21세기 들어오면서 환경이 변화가 됐던 거예요. 기술적인 것도 막 변화가 되고요. 예전에 컴퓨터도 뭐 하나 알면 3년 오래 먹었어요. 포트란, 코볼 알면요. 3년 동안 선생님이 얘기 들었어요. 지금은 6개월을 못 가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불쌍하다고. 저는 옛날에 그걸 다 누렸던 사람인데 요새는 막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수의 팀워크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갖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권양이 많이 이양돼야 한다. 그다음 자율적이다. 왜 그러냐면 예전같이 이 뭐야 뭘 하는 거죠? 조정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레프트 라이딩이다. 막 그냥 와이드 워터에서 급류해서 하는데 누가 구령 불러서 이거 했다가 엎어지잖아요. 각자 알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급변한다는 거죠. 각자 알아서.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과감한 투자도 해야 하고 속전속결이고 개인 의존형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개개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 사람이 딱 맞아요. 그러지 않아도 나는 윗사람 안 쫓아가고. 제가 대전에서 우리 엑스포 처음 했었죠. 그 엑스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엑스포가 그게 국제 엑스포 대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그거는 공인된 엑스포가 아니에요. 하도 엑스포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엑스포 하라고 준 거지 4년마다 하는 엑스포가 아니에요. 대개 엑스포 하려면은 한 10년 전에부터 왜 올림픽같이 어플라이 하는데 한국은 2년 전서부터 와서 갑자기 엑스포 하겠다고 막 다 뭐 장관도 와서 아우성 치니까 우리 보고 뭐라 하니 니 꼭 북한하고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룰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하겠다고 덤벼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냥 해라 해서 한 게 사실 그게 엑스포예요. 공인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저희 회사 담당 중역이었었어요. 반 만들었는데 그때 많은 그 회사들이 전부 다 거기 나와 있는 도우미들 훈련을 일본 사람들을 불러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와서 다 거의 뭐 삼성도 시키고 우리도 시키고 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코멘트가 제가 담당이니까 마지막에 끝나고 난데 하는 게 니들 대단하대.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한테 2주 가르칠 거 니는 3일이면 다 그대로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 일본 사람 3개월 하는데 일본 사람은 한 번 도우미를 알려주면은 너는 요 문에 서서 사람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3개월 동안 그대로 한대요. 니는 아마 최소한도 3, 4주마다 한 번씩 재교육을 시켜야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하도 좋아. 이렇게 하다 보면 딴 것도 괜찮거든.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진짜 그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디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서 있어야 하고 어디는 했는데 얼마 지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전부 다 여자들이 전부 다 미니스커트 입고 있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좋게. 그게 우리 민족성이에요. 전 꼭 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의. 또 일본이 또
나쁜 게 아니죠. 일본은 진짜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21세기의 국제 경쟁은 어떠냐? 상황이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변하지 않고 아직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뭉치면서 살고 획일적이고 일사불란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21세기 들어오면서 굉장히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산화도 제일 안 됐어요. 일본에다가 전산화가 너무 뒤졌다. 코로나 때도 집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화로 받거나 팩스로 받았어요. 코로나 집계도요. 네? 그래도 국민들이 불평하는 아주 좋은 국민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늦어도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빨리 이걸 메카나이즈 해야 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개발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전자결제 아직 안 합니다. 다 도장 찍어요. 그 사람이 개발한 게 뭐냐면 자동으로 도장 찍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생각이 우리나라는 어때? 그러지 않아도 뭐내 멋대로 하는데 자율적이고 각자 따로따로 하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성은 뭐냐? 우리나라 국민성은 뭉쳐야 산다가 아니라 우리는 헤쳐져야 사는 민족이에요. 사실 우리가 교육을 잘못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육받은 건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사람하고 만났을 때 1대1은 다 이겨요, 안 이겨요? 다 이긴다고 그래요. 근데 단체로 만나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의 강인을 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이 강인을 한 사람.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이 똑같은 유교국가 비슷하게 됐지만 유교가 중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뭐였었냐면 왜 나왔냐면 충효 바탕으로 한 통치 수단의 하나였었어요. 사실은요. 유교가 충효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유교를 갖다 썼어요. 유교를. 근데 중국은 유교 갖다 쓰다가 얼마 있다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유교를 배우려면 지금 한국 옵니다. 한국은 꽃을 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유교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절대 군주국이어야 하는데 중앙 집권제야 하는데 중국은 봉건제도였었거든요. 분봉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했냐? 완전히 중앙 집권제로 한 왕이 전부 다 다스렸기 때문에 유교가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유교가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중앙 집권제죠. 그렇기 때문에 꽃을 피기 시작했죠. 중앙 집권제 통치 수단으로 성공하는데 중국은 안 되는 게 뭐냐? 포청천도요. 분봉왕 때문에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분봉왕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일본도 똑같아요. 유교를 수입했다가 일본도 분봉왕이 쭉 있는데 전체 중앙 집권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당 선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유교가 서당 선생이. 꼽힌 나라는 한국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 제도도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꽃을 폈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과거 제도가 뭐 판검 저거 되는 거 사법고시가 비슷하겠죠. 우리나라는 과거 제도가 꽃이 폈어요. 우리나라 즉각 일본에다 수출했어요. 중국 과거 제도 만든 데서 과거 제도 꽃 못 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과거 급제해봐야 다 봉건주의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암행어사가 마음대로 다른 봉건 군주 가서 뭐라고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일본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꽃을 핍니다. 그래서 이도령 신드롬이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이도령. 내가 이렇지만 나도 쨍 하면은 해뜰 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강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본 없어요. 중국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쨍 하면 해뜰 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을 존경 안 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제 왜 그러냐? 나도 내가 이러고 있지만 나도 이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 그렇죠. 우리는 한마디다. 네. 그래서 독특한 문화를 우리나라는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중국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 민족의 원형과도 그렇고 일본하고도 전혀 같지 않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하여튼 다 독불장군이에요. 쇼군의 지위는 봉건 영주사회에서는 재밌어요. 쇼군의 지위는 여러분들 저거 보셨나요? 쇼군 나오는 뭐죠? 예전에 아주 히트한 소설책이 있죠. 쇼군인가? 그 보면은 그 쇼군의 그 지위는 뭘로 결정되냐면 네가 몇 만석을 내느냐,
쌀 수출해요. 5만 석 쇼군, 10만 석 쇼군 뭐 이래요. 그러니까 쌀을 수출 많이 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째, 땅을 많이 점령하든지 아니면은 점령한 땅에서 소출량을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봉건영주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평양감사 3년 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탕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자기가 뭐 거기서 수출 많이 해서 뭐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평양감사나 소위 말해서 일본 같으면 그 봉건 영주들 그렇죠 하나하나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 이 본부에만 있지 거기 잘 보이고 뭐 보내고 그러는 거지 뭐 소출을 많이 내고 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양감사 3년에 뭐 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민 저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변호사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언제부터 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줄져서 하죠, 변호사를? 소출이 일조량이 많아서 소출이 많이 되게 됩니다.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네? 이거는 일제시대 때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일본은 벌써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소출을 많이 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점령해서 나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섭리로 보면 또 이런 것들은 다 정부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요, 사무라이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이제 지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무라이는 이 칼을 갖다가 뭘로 생각해서 자기 생명같이 칼 딱 잡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꾼한테는 사무라이한테는 칼이 생명이지만 농사꾼은 뭐가 생명이에요? 쟁기, 농구죠. 그래서 일본은요 농기구나 뭐나 반짝반짝해야 돼. 공장 가도요 그냥 쫙 반짝반짝하게 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무도 거기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그때는 농기구나 이런 것이 흙 묻거나 잘못되면요 사무라이가 잘라버렸어. 왜냐면 그게 자기네 그 국력인데요. 그게. 또 우리나라는 신경을 안 썼대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봉건 영주. 우리는 중앙 집권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던 게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참 재밌어요. 어떤 한 사람이 총리로 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시골 초등학교 출신인데, 뭐, 알바 쿠키인가, 뭐, 예를 들면 누구죠? 누가 거기서 나왔죠? 알바 쿠키. 하여튼, 시골 출신, 뭐, 대통령이 됐거나 총리로 돼가지고, 그 동창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총리가 됐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미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창생한테. 너 어떠냐? 그랬더니, 미국 사람 하는 얘기가, 걔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도 좀 틀렸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미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의 똑같은 경우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는 그때부터 틀렸어요. 그때부터 뭔가가 틀린 애였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걔 옛날에 나한테 더 아, 이게 진짜 아주 국민성으로 아주 잘 나타내는 거예요. 제 친구시면 나도 뭐 다 이렇다는 거죠. 예. 아, 이게 진짜 그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 민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생겼냐면 네가 하면 나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민족도 이런 걸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국력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 저 70, 90년대인가? 90년대는 일본의 국력이 우리의 한 15배 정도. 있어요. 말도 안 돼. 이건 뭐, 그게 일본이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해? 이거는 공부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국력이 얼마 차이 날까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폼 잡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국력의 2.4배입니다. 2.5배 정도 돼요. 2배 반. GNP 퍼캐피타는 틀리죠. 그걸 갖다가 인구를 나눈 거기 때문에 일본은 벌써 인구가 우리보다 두 배가 두 배가 좀 더 넘으니까 전체 국력이 얼마냐? 전체 총 생산량이 얼마냐?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옛날부터. 도저히 뭐 일본 우습게 봐요. 네가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해? 뭐 이거예요. 그건 뭐 보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도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냥
일본이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해? 뭐, 이게 뭐 말도 안 되죠. 1982년도에 제가 미국 본사에 가 있었는데 그때 이병철 회장이 본사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하고 회장 만나는 자리에도 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장을 견학하는데 다 제가 모시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반도체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공장을 짓는데만 해도 한 5년에서 7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벌써 기술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저기도 대만에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대만은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게요? 일본 하는데 왜 못해 하고 공장을 몇 년 만에 줬게요? 삼성이요. 2년 반 만에 줬어요. 미국 사람도 놀래는 거예요. 놀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하는데 왜 못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게 한민족이에요. 그건 무슨 덕인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선조가 노블레스 오블리제 없이 왕부터 도망가고 그래서 우리가 존경 안 하고 나도 해. 그게 사실 축복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꼭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포항제철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딴 데도 안 했어요. 대만도 안 했어요. 근데 포항제철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국민은 전 세계에 한국 하나밖에 없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뭐 거북선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 우리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 이런 거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죠. 네. 참 재밌어요. 또는 우리는 샘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그 철학적인 이유까지 나와요. 배가 아프고 여기까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는 그 속담 있는 나라도 별로 없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촌이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도. 굉장히 셈이 많고 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요. 보면 참 재밌어요. 인류 학교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혼자나. 그러니까 공산국가에도 인류 학교가 있어요. 영국에도 국민학교도 있죠. 미국도 국민학교.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게 서울대학도 없애야지만 다른 대학이 잘 된다고 얘기하는 게 가끔 나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비리그가 다 없어져야지 딴 대학이 산다고. 그 발상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또 우열반 보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우열반은 안 돼요. 왜냐면 우열반을 꼭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열등한. 우열반이 다 있어요, 딴 데. 네, 미국도 있고 다 있어갖고 열반에 들어갔다. 잘하면 과목별로 우열반이 있더라고요. 잘 되면 올라가고. 우리 손녀도 열반에 갔다가 거기서 잘하니까 패스하니까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순서가 다 매겨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나라나. 그래서 똑같이 1등을 했더라도 A 고등학교에서 1등한 거하고 다른 고등학교에서 1등한 거하고 차이를 두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이거 학력 이걸 하는 것 자체도 못하게 하죠. 네. 미국은 아주 매뉴얼로 매년 나와요. 뭐 여기는 하버드 몇 명 갖고 여기 몇 등이고 뭐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 평등의 사상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너도 하면 나 뭐 완전 평등의 사상을 갖고 있다. 어떤 면에서 공산주의가 그렇게 강한 게 우리나라 민족성, 이북이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민족성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완전 평등을 갖고 있다. 내가 못하면 잘하는 사람 끌어내리는 게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평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남이 되면 꼭 해야 하는 거예요. 해외 한일에도 일본은 대부분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 미주 일본인 회 되게 하나 지방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은 되게 어때요? 남가주 한인협회, 남가주 대한민국 무슨 협회 뭐해서 그 3명만 되면 협회가 2개 이상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꼭 해야 하는 거예요. 남이 하면 나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뭉치면 산다 그러지만 우리는 뭉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뭉치면 싸운다는 거예요. 뭉치면 싸우고 우리 흩어지면 우리는 강하다는 거예요. 1대1로 붙을 때 한국 사람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때 MBC 나가서도 그랬어요. 우리는 잘못 교육받았다. 우리는 흩어져야 하는 문제다. 개개인이 강하기 때문에 개개인을 혼자 할 수 있는 거에 많이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한다. 그게 21세기엔 전부 다 개개인이 강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야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배웠다 제가 그랬어요. 그럼 꼭 그게 나쁘다고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그게 꼭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게 강한데 그 강한 거를 강하게 우리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해외 선교단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국 계통 해외 선교단체는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 선교사는 같은 지역에 두 사람을 보내지 마라. 따로따로 보내면 너무 잘한다. 두 군데 가면은 이게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우리는 어때요? 그 선교사 아, 저 니카라과 선교사는 제가 가서 놀랐어요. 아, 여기 들어있나? 아, 난 나중에 나온다. 니카라과 선교사는 그 선교사들을 다 모였어요. 은퇴한 선교사까지 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 정선교사가 미국서 유명한 인류 쿡이었었거든요. 1번. 그래서 B 끝날 때도요. 이렇게 디귿자로 쫙 놓고선 여기다가 튜나 한 마리, 다금바리 한 마리 많은 거 놓고선 사심에서 착착착착 다 놓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니카라과에서 사심이나 이런 걸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뭐. 그러니까 여기서 선교사들 오세요. 그러면 한 명도 안 빠지고 은퇴한 사람까지 다 와요. 그걸 갖다가 그 1년에 몇 번 정도 모였어요. 매달 모였어요? 내가 볼 때는 정혜진 선교사가 진짜 용해요. 그걸 다 있는 돈 다 거기다 참 용해요. 진짜 그걸 다 견디는 게 참 용해요. 그러니까 안에 보면 다 썩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니까 선교사들이 똘똘 뭉치면 역시 먹여야 해요. 우리 성경적인 게 예수님이 다 먹였잖아요. 오죽하면 뭐 오병이어가지고도 먹였잖아요. 그거 갖고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참 이게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먹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야 살기 때문에 저는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또 보세요. 복부인을 빨리 미국에 수출해라.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그럼 한 20년 만에 미국의 땅 한 50%를 우리가 가질 거다. 복부인들이 다 알아서. 뭐 우리나라는 인터넷으로 혼자 하는 거. 또 증권거래소에 가서 뭐 혼자 이렇게 그런 거 딜러가 하는 거. 한국 사람 굉장히 우수하다. 또 뭐 해치 펀드 뭐 이상한 펀드 만들고 우리 머리 잘 쓰니까 가면 우리가 다 먹을 거다. 전 차라리 이런 거가 우리 민족에 잘 맞는다는 거예요. 네? 요새 세상 다 그렇죠.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아이디어. 뭐, AI도 한 사람의 머리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전부 다. 거기에 진짜 맞다. 21세기에 우리가 맞다. 그러니까 뭐 단체로 잘못한다는 얘기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개인이 강하니까 그걸 살려줄 생각을 해라. 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차별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다 동등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종차별, 뭐 차별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이 인종차별 반대하는 시위가 많은 게 없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혈서 쓰는 거. 이게 예전에 일본에서 제1동포들 왜 지문 찍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혈서 쓰고 난리가 나서 인종차별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사장이 미국 사람인데 깜짝 놀래. 나 여기 한국 들어올 때 다 지문 찍었는데? 여기 들어오는 외국 사람은 지문 다 찍어도 괜찮지만 우리나라 제1동포 지문 찍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혈서 쓰고 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가 이런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양반도 이제 결론이 나중에는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정말 북한을 이해를 못 했는데 여기서 한 5년 있다 보니까 북한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북한하고 진짜 똑같은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폈죠. 그래서 인종차별을 어떻게 해? 일본은 인종차별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한다? 안 한다? 뭐가 맞아요? 더 세다? 일본이 진짜 인종차별 많이 한다? 그렇죠? 아, 그렇게 생각. 우리나라는 어떠냐? 일본보다 인종차별을 덜 한다? 더 한다요? 근데 우리는 대모하네 이렇게 혈서까지 쓰고 일본 보고.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 여기 보세요. 인종차별 반대하는데. 일본에서는 여기 몇몇은 조선인이야 이랬다고 난리가 났죠. 네. 근데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는 어딜까요? 롯데에는 한국 사람 재벌이 있나요? 없나요? 롯데는 일본 재벌인가요? 한국 재벌인가요? 반반인데 어때요? 네. 일본은 제1급 재벌들은 롯데도 있고 손정희도 있고 뭐 여기 한창호
파친코, 저 영화까지 나왔죠? 일본의 재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 재벌이 있나요? 네, 일본 식당 크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돈 좀 번 사람이 있나요? 외국 사람이 와서 돈 번 사람이 있나요? 왜 없나요? 그 사람들은 돈 싫어하나요? 한국은 근본적으로 안 합니다. 안 해줘요. 그렇지만 딴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우리 혈쳤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 눈에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여기서 돈 벌기 싫어하나요? 중국 사람. 그러고, 그러고 차이나타운을 없애버린 유일한 나라가 딱 세 개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한국에. 근데 우리는 딴 나라 보고 인종차별한다고 혈서 쓰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민족이라고, 특이한 민족. 특이한 민족이에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소공동에 기억나시죠? 거기 차이나타운이 있었죠. 쫙 차이나타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학교 있었어요. 중국 학교가 거의, 왜냐면 중국 학교를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거기 나오면 대학교를 못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나오고 다 나갔어요. 저는 제가 85년도 일본 갈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진짜 뭐 외국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해주고 일본은 나쁜 놈들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여기 신부님 앞에서 외국 신부님 앞에서 이 파티하는데 제가 일본명이 저걸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부가 저를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 쭉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 신부는 한국도 담당했었어요. 6.25 사변 때부터 쭉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눈이 이제 떼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구나. 근데 우리 교육받기는 우리는 뭐 아주 뭐 너무나 백이 민족이고 너무 딴 민족한테 잘해주고 그렇게만 배웠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누님이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낳길래요. 왔는데 인터넷 주소도 안 주고요. 그다음에 집도 못 사고 물론. 그리고 한때 은행 그 계좌도 못 열어 그랬었어요. 네. 포항제철에 매형하고 교수로 왔었는데 그런데 저는 잘해주는 걸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미국은 한국 여권 가지고 한국 쪽도 대학 총장도 되고 다 직장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될까요? 안 될까요? 미국 쪽하고 영주권 가져도 안 됩니다. 다 포기해야 해요. 근데 우리 미국 인종차별 많이 한다고 또 난리 피잖아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동방예의지국인데 참 재밌어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예의를 잘 지킨다. 그 아닌 사람은 이건 안 지켜도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인데 그 안에서만 동방예의지국으로 그렇게 남아있다. 우린 정말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우습게 봤죠. 전부 다 우습게 봤어요. 그런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새는 좀 덜하지만 중국집 가서 제일 빨리 되는 게 뭐야? 그러고 시킵니다. 그 들어오셨을까요? 시켜놓고 5분 만에 왜 안 나오냐고 난리 뜨는 게 우리 빨리빨리.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농담도 있어요. 미국에서 중국집에 갔더니 한국식 짜장면 하는 거예요. 그 시키고 안 나오니까 좀 빨리빨리 해줄 수 없어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우리 사람 빨리빨리 싫어해. 그래서 미국 이민 왔어. 또 빨리빨리 해. 나가줘 해.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 빨리빨리 해. 뭐든지 빨리빨리 돼. 경부고속도로가 2년 반 만에 완공을 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부고속도로는 완공된 게 아니다. 계속 하고 있는 시공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근데 이게 옛날에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일본에서 어떤 교회에다가 1대1 시작하자 그랬더니 3년 전에 얘기한다고. 일본 사람은 계획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고 경부고속도로를 2년 반에 마치라 그러면 이건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2년 반 아예 하는 거예요. 2년 반. 2년 반 그냥 하는 거예요. 2년 반 만에 이걸 반도체 공장을 1년 반 만에 만드는. 그다음에 굉장히 빨리빨리
DTS에 예를 들면은 영어 DTS 코나에서도 어느 클래스는 여기는 외국어로 안 가르칩니다. 영어만 합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오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매번 한국 사람만 유일하게 대여섯 명씩 항상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영어 배우고 그럴 적이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선교사도 외국에서는 가기 전에 3년 동안 언어 훈련 시키고 그렇게 보내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탈봇도 영어 하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탈봇에 그냥 오면요. 그냥 오면은, 거기는 ESL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시간당이요. 탈봇 신대원보다 더 높아요. 시간, 거의 한 과목 500불인가 내요. 우리 300 몇 불인데. 더 비싸게. 그거 끝날 때까지 이거 듣지도 못해요. 거기서 2년을 영어를 배워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서 토플, 한 1년만 하면은 600점 넘어서 가면 되는데, 제발 그렇게 하고 오라고 그래도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거는 2년 동안 고생한 사람이 얘기한대. 내가 이 고생했으니까 너 하고 와. 그럼 거의 90%는 그냥 온대, 그래도. 뭐든지 빨리 가야 하는 거예요.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뭐냐? 빨리빨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는. 모든 게 빨리빨리. 근데 이거 적응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특히 적응을 못합니다. 거기는 3년 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뭐 빨리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적당히 해가지고 인터넷 시대는 어때요? 뭐 프로그램 하나 아나운서 할 때 3년 동안 계획해갖고 잘 해갖고 완벽한 프로그램 아나운서 해갖고 해야 하나요? 요새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빨리 아나운서 하고 그 다음에 고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국민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하라고 해서 못하는데. 네? 인터넷 시대는 뭐냐? 빨리빨리 해야 한다, 뭐든지. 먼저 시작하고 먼저 내야 한다. 그 인력이 소수 인력이다. 아이디어 가진 사람이 최고다. 거기에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하나가 벼랑민족이에요. 벼랑 끝에 선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무조건 막 싸우고 난리를 피고 뭐 그러는데 벼랑에 떨어지면은 갑자기 금세 정신 차리고 이러는 그러니까 도대체 IMF에서 그렇게 떨어지고 난 뒤에 집에 있는 금붙이 다 저도 갖다 냈는데 그런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서서히 망해가는 건 안 된대.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큰일 난다. 우리나라 망하려면 빨리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떨어질 때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나는 얘기래요. 유장희 원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유장희 박사. 키예인가 거기에 원장도 하시고 이대 국제대학원 원장도 하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쓴 경제학 저쪽에 아이빌리그에서 교재로 쓰이고 그런 분인데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벼랑민족이라고 얘기하면서 벼랑민족은 그분한테 들었어요. 재밌대. 여기 이 벼랑에 제주도 같은데 절벽에 여기다가 금을 그어놓고 위험하니까 여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미국 사람들은 요 한 걸음 전에서만 본대요. 한 걸음 전에 겁이 많아서. 일본 사람은 딱 그 금까지만 가서 본대. 한국 사람은 이거 왜 못 넘어가지? 꼭 넘어가서 보고 이러다 한 사람이 떠나야지. 왜 이러지 그럼?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대신 공감하면은 그 88 올림픽까지 해낸다는 거예요. 참 재미나는 민족이에요.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민족이다. 그 다음에 시작하면 우리는 화끈하게 하는 거예요. 골프도 열풍 불면은 하여튼 화끈해요. 미국도 골프장 가면은 눈이 오거나 비 오거나 가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래요. 네? 눈 와도 오고 비 와도 가고. 네. 그래서 비 와도 또 당연히 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 뭐 그래서 이런 민족은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 하면 화끈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화끈하게 뭐를 지펴주기만 하면은 그냥 된다는 거죠. 리더가. 장인 정신, 우리는 적당히 하고 장인 정신이 있냐는 거죠. 일본은 모든 게 장인이에요. 스시도 내 장인. 우리는 완벽주의가 아니고 빨리빨리 하는 주의죠. 이게 일본은 이런 거죠. 저희 막 미국 갔을 때 보니까 제가 살던 바로 옆에 스시집이 열었어요. 일본 집을. 가보니까 한국 젊은 부부가 해요. 물어보니까
스시 일본 학관에서 막 배우고 끝난 지 3개월 됐대요. 그거 열어요.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스시집 한번 열면 10년을 가서 이거 하고 난 뒤에 여는데 우리는 학관 나와서 3개월에 문 열고 열고 하는 거. 저기 뭐 우리 정성교사는 잘 알겠지만 일본은 이 스시도 장인이 있거든요. 스시도 장인이 있어가지고 저기 장인급입니다. 저분은 장인의 선생인데. 그래서 반도체도요. 일본이 못 만드냐? 아니라는 거예요. 장인 정신이 일본의 반도체의 발목을 붙잡았다고 그래요. 장인 정신은 우리 배워야 하지만 잘못하면 붙잡힌다는 거예요. 일본은 반도체가 대부분 수명이 3년이에요. 여기서 매대 3년, 이렇게 3, 4년인데 한국은 그 3, 4년짜리 만들려고 하면 신나서 만들죠. 문제가 없어요. 전혀 우리 갈등이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은 전에 만들었던 게 25년, 일본 게 25년 수명이래. 반도체 하나 만들어도. 근데 그거를 적당히 해서 3년이면 3, 4년이면 고장나는 거 만들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양심상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아직도 25년 뭐 그런 수명된 반도체는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을 못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뭐 너무 전혀 문제가 없어. 적당히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적당히. 그래서 이게 또 반도체를 갖다가 붙잡았다고 그래요. 한쪽에서는 장인 정신이. 장인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할 거지만 이게 잘못되면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 적당히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서 재창조를 하는 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케이팝도 미국 문화하고 전부 다 우리 문화하고 섞어가지고 우리는 재창조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카페 문화도 우리나라에서 카페라는 게 없었잖아요. 전도 이도 시대 때 있던 것도 아니고. 외국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카페 문화가 어때요? 전 세계 카페 문화를 주도합니다. 우리나라 카페 같은 데가 없어요. 어떻게 카페가 4층 빌딩이 다 카페예요. 네? 거기다 빵도 만들고 커피 로스팅 다 하고 우리나라 카페는 대부분 자기네가 로스팅해요. 미국은 어때요? 요 조그만 카페숍 자기네가 다 로스팅 합니까? 네. 다 여긴 다 로스팅 하고요. 그다음에 빵 다 만들고 빵 만드는 것도 보니까 보통은 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 들어와서 다시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요리도 마찬가지고 제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노벨상 못 받았다고 고민을 해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성에 노벨상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노벨상 받으려면 어때? 20년 동안 한 길을 가야 하는데 빨리빨리 성격에 우리는 안 돼요. 뭐가 빨리 보여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공무원도요. 한 과에 들어가면은 그 과에서 계장됐다가 그 과에서 과장됐다가 그 과에서 국장 돼요. 그래서 일본의 과장 정도면 거의 PhD 수준이래요. 자기 분야에. 한국은요. 3년마다 다 바꿉니다. 국장, 과장.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박사가 아니라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국장 되면 자기 있을 동안에 뭐 하나 해야 해요. 그러니까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20년 동안 한 프로젝트를 밀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 자꾸만 전 노벨상 노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노벨상 받은 기술을 얼른 갖다가 만들어서 재창조해서 그게 우리나라 국민은 맞는데 뭐 받으면 좋지만 그거 가지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네? 제 생각이 틀렸나요? 그렇게? 우리 시스템이 노벨상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국민성하고도 맞지 않고. 그걸 노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뭉치면서 한다고 자꾸만 뭉치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싸움하는 거 보면 진전이 이게 국회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싸움만 하고요. 우린 툭하면 내부 고발해요. 녹취록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일본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은 뭐 고발하고 그러는 게 없어요. 제가 일본에 85년도에 태평양 사장실에 비서로 갔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고발장 쓰는 게 있어요. 컴플레인 레터 쓰는 게. 그건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사장도 모르게. 한국에서 1년 동안 세 건이 왔어요. 우리 그때 직원이 1000명. 일본 직원 12,000명. 우리보다 12배예요. 일본은 한 건이 안. 그래서 내가 일본은 전혀 올라온 적 있냐? 지금까지 한 번도 30년도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일본은 하나도 안 하는데 우리는 툭하면 고발하고 그런다. 툭하면 싸움만. 그런데 그게
부패하는 척결이더라고요. 일본이 발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움을 안 하는. 참 재밌어요. 보니까 이렇게 싸움하는 게 이게 너무나 축복인 거예요. 예? 이거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감옥을 가요. 일본은 뭐 여러분들 저거 아세요? 아베가 왜 아베 마스크 만들었던 거 아세요? 요만한 거? 네? 네, 조그만 거.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어갔지? 그 비싼 걸 전 국민한테 한다고 그래도 다 폐기 처분했잖아요. 우리나라 그랬으면 탄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대통령. 일본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감옥 가는 게 전 너무 창피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지에서는 뭐라 그래요? 한국 대통령 감옥 가는 거 너무들 부러워한다고 그래서 다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터키도 미주고. 네, 굉장히 부러워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축복이로구나. 그래야 우리는 잘못하면 대통령 감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한 세네 분만 더 감옥 가면 우리나라는 더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축복이로구나. 아니 정말 이게 전에는 이게 정말 창피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로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는 이유 중에 넘버원 중에 하나가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비리그의 한국학하는 미국 그 교수 얘기는 뭐냐면 이 나라는 변한대요. 이 나라는 요만한 것만 있으면 그냥 묵고 뜯고 싸운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변한대 조금. 또 요만한 거 있으면 싸워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하나도 안 돼. 그렇게 일본은 한국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게. 그래서 그다음부터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고 이제는 보는 게 틀려졌어요. 저게 축복이로구나. 아, 정말 그래요. 그 싸우기 때문에 뭔가는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뭐 김영란법도 나오고 무슨 법도 나오고 뭐 일본은 마르고 닳도록 안전합니다. 고발도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외국인 교수가 보는 건 뭐냐. 외국인 교수는 전 세계를 보잖아요. 일본의 정치는 썩어도 썩어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썩었지 일본은 진짜 깨끗한 종. 썩어도 너무 썩어. 다 썩었다는 거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속성은 뭐예요? 죄성이 있는데. 그래서 사회적인 발전을 우리 하는데 일본은 발전이 안 된다. 일본. 계속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본이 다시 대국으로 되려면 뭐가 돼야 하냐 그랬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다시 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일본은. 그게 외국 경제학자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뭐 부조리가 많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통령까지 집어넣으니까 계속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요. 대학교도 굉장히 깨끗해졌고 대학교도 이제는 그 연구비 마음대로 개인 쓸 수도 없대요. 예전하고 완전히 틀려졌대요. 그러니까 공무원 은퇴한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 자기 공무원 할 때가 너무 좋았대. 지금은 안 됐네.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정말 밥도 마음대로 못 먹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 야 이게 싸우는 것도 축복이로구나. 그다음부터 짜증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독이래요. 그럼 일본은 어떨까? 한번 보세요. 이거 올해 나온 거예요. 뿌리째 흔들린 도요다. 몇 년 동안 부정했어요? 35년 동안 지속된 품질 사기예요. 다 가짜로 써낸 거예요.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고베 제강 회사가요. 로켓까지 들어가는 철을 가짜 스펙을 해갖고 그 다음에 더 큰 게 나옵니다. 일본 원정의 불량 부품을 일본 제강에서 쭉 납품해 왔어요. 24년간 기준 이하의 철강 제품을 원전에다 납품했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나라 이랬으면 내부자 고발 나오고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싸우는 게 참 우리 축복이죠. 막 고발하고 나오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게 외국 그 저희가 보는 눈이에요. 외국 경제학자가 보는 눈. 미는 바로 가고 있다. 일본은 아니야. 저는 이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일본 정직하다고 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죄성은 똑같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원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이런 사건 나면요. 이 22년 전에 정권이 바뀔지 몰라요. 일본은 어때요?
잠깐 나왔다 금세 신문에도 안 나옵니다. 신문에도 안 나와요. 금세 안 나와요. 아까 얘기했어요. 국제 환경은 계속 바뀝니다. 근데 뭐에 맞는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국민성에 맞는 환경으로 바뀌어 나가더라. 21세기의 한민족은 어떠냐? 우리는 빨리빨리고 개인주의고 내가 하면 나도 한다고 벼락민족이고 그다음에 여성이 강인한데 인터넷 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 21세기형에 가장 적합한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다음에 독창적 창의력이 개인에서 나오는데 바로 우리는 개인의 독창력, 창의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뭐 시나리오도 뭐 우리나라 시나리오 너무나 독특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나리오가 그 대부분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며칠 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제임스 전도사하고 얘기할 때 제임스 전도사 탈봇 동기동창인데 영화 감독이에요. 대학교 교수예요. 저 영상영화과 교수인데 우리나라 영화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뭔지 아세요? 같은 그런 인터테인먼트계에서 영화 시장이 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영화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웹툰 시장이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웹툰 시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웹툰에서 넘버원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래는. 한국이래. 한국에서 웹툰 나왔다 그러면은 좀 좋다 그러면 1, 2, 3회만 나왔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들리는데요. 시나리오 사겠다고. 네? 그게 그랬더니 웹툰이 누가 해요? 그랬더니 뭐, 누구지? 그러니까 그 양반 얘기는 재밌어요. 기한 84 같이 왜 그렇게 재밌고 이상한 게 나와요? 그랬더니 그 감독 얘기는 참 재밌어요. 또라이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특별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또라이들이 만들어가지고. 참 이런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 민족. 내가 하면 나도 해.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더라도 그 길의 열정, 누가 하더라도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도전의 정신을 갖고 있다. 벼락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에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만약 망하려면 빨리 망해야 해요. 그러면 빨리 우리는 회복된다. 회복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 여성의 파워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가 우리가 재도약하는데 아마 키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성들이 박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 때. 진짜 여성 파워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21세기에 우리나라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면, 이거 연결해 보면, 7세기쯤 아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스토리오스파가 당나라에서 경교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묘비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리고 발해 절토에도 이런 똑같은 경교의 문양이 나온다는 말. 쪽에. 그래서 발해 불상에도 보면 여기 좀 십자가 비슷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에는 16세기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마테오 리치가 했고, 그런데 기독교는 아직도 2.5%. 일본은 16세기에 들어왔어요. 프란시스 하비에르가 들어왔는데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5%. 우리나라는 18세기에 들어왔어요. 제일 늦게 들어왔는데 우리는 29%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십자가의 사랑.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데, 나를 왜 피 흘린 사람은 일본 사람의 경우에 누구예요?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이 쇼군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배계급이 자기 위해서 피를 다 흘렸어요. 한국은 우리 하나도 없었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이 예수님, 너무나 와서 닿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으면은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 그러지 않아도 나도 똑같이 생각했는데, 일본은 절대로 안 그래요. 쇼군은 쇼군이고 절대로 그건 넘볼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이러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피를 흘려서 자기를 했기 때문에 완전한 똑같이 주님같이 섬기는데, 우린 그러지 않아도 똑같은데, 예수 믿으면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너무 맞은 거예요. 저는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우리나라 국민 저하고 딱 맞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스러운 게 하나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쓰셔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장 예수님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밭을 만드셨다. 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구원해. 그건 진짜 네? 중국 사람이나 제가 볼 땐 구라파 사람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미
자기네 귀족들이 다 피를 흘려줬습니다. 우리는 뭐 얼마나 와서 닿아요. 그 다음에 믿음은 똑같이 된다. 야, 그러지 않아도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말은 못했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없고 우리는 완전 평등 사상이에요. 내가 하면 나도 해. 또 우리 완전 혼혈이고 빨리빨리인데 노블레스 오블리지 때문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완전 평등 사상이기 때문에 믿으면 동일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에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나는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내가 하면 나도 해. 선교 네가 하면 나도 우리도 하겠다 그래서 제일 정말 원조받던 나라가 갑자기 선교 대국이 되는 거예요. 네, 참 완전 혼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존 오지에 가서도 견디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빨리빨리 예비한 민족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오시기 바로 내일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선교지에 나가는 그런 민족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합력해 손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 민족성을 보면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민족은 뭐냐? 특별히 우리 민족을 예배하시고 준비시킨 그런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수치스러웠던 우리의 민족성 자체가 하나님 섭리 안에서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전부 다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좀 기분 나쁜 얘기도 있지만 그게 어떤 의미에서 다 축복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축복의 민족, 같은 민족 된 거를 정말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여성 파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특별히 이렇게 해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짐을 지고 전 세계로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 흘러 세계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당신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